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12일 저녁 9시 방송입니다. 당분간 얼굴 없는 방송을 계속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정비해서 얼굴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 분리 균등 배분해야 한다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TV 수신료 징수 분리 균등 배분해야 한다. 지난 정부 때부터 유달리 KBS의 편파 방송 논란이 심해서 TV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이나 수신료 대부분을 KBS가 가져가는 독식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거나 또 전기세 납부 통지 때 통합 징수하도록 해서 사실상 강제 징수 방식으로 시행되는 지금의 제도를 분리 징수토록 해서 시청료 납부 여부를 개인의 선택에 맡기자는 등 여러 주장들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실제도 정부의 각종 정책 홍보는 물론이고 특히 지난 정부 때 총선, 대선 등 선거를 앞두고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을 교묘하게 친정권 우호적으로 기획하거나 토론 프로그램에서 친정부 패널들로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게 했다는 비판도 많이 받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현 윤석열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최근 TV 수신료 문제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함으로써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래 TV 수신료 문제를 조금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의미에서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쟁점이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우리나라에서 최고재판소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사건이 나온 것이 1999년이고 또 2008년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건이죠. 그래서 현재의 1999년 사건을 89 헌마 70인데 이것을 1차 TV 수신료 사건이라고 하고 2008년 사건 2006 헌바 70을 2차 TV 수신료 사건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법적 근거는 다릅니다. 그에 대해서 잠시 후에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 1차 및 2차 TV 수신료 사건 외에도 대법원은 이를 토대로 2008년에 전기요금 고지서에 수신료 통합 고지 징수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대법원은 당시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것은 잘못이다. 또 행정소송의 하나인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 또 행정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했으므로 관할 행정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파기환송했는데 결과는 결국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관할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에 앞서서 2006년에 방송수신료 분리징수 청구 사건을 기각했는데 역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시 태도에 따른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TV 방송 수신료의 법적 성질은 특별부담금이라는 것입니다. 특별부담금. 이게 이제 법적 개념인데요. 즉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 조달에 충당하기 위해서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 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조세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특별부담금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조세부과 처분에 대한 법적 다툼보다 승소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 보니 결국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합니다. 둘째, 징수위탁 근거 규정도 합헌이라는 것입니다. 즉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TV 방송 수신료를 KBS에 납부하도록 하고 KBS가 수신료의 징수 업무를 일정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법 64조 67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셋째, TV 수신료를 한전의 전기료 납부 고지서와 통합 고지케한 것도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방송료 징수 위탁 근거 규정인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을 근거로 해서 징수 위탁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자신의 고유한 징수 고지 행위, 즉 한전의 전기료 납부 고지서와 결합해서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하더라도 그것은 무효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한전이 한국전력공사가 자신의 고유 업무인 전기요금과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TV 방송 수신료를 하나의 고지서에 의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우리 대법원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TV 수신료는 원래 입법 영역적으로 한번 본다면은
처음 한국방송공사법 제정 당시에는 수신료가 아니라 시청료라는 이름으로 도입됐었는데 그것이 1990년 9월 동법 개정 때 수신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수신료 금액 결정이 KBS 스스로 정해서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금액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수신료 납부를 하지 않으면 체납처분 절차로서 강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는 법률이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이 제기가 됐고 결국 1999년 5월에 와서야 헌법 불합치 결정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위헌이라는 것이죠. 참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된 수신료 결정 규정은 근거 규정은 이랬습니다.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 결정하고 공사가 공보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부가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거 규정 보면은 스스로 금액 결정하고 정부 승인 받아서 부가징수한다. 이것을 보면은 국민의 주머니는 자기네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헌적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던 한국방송공사법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방송법에 이 징수 규정을 포함시키면서 전면 개정 형식으로 진행하게 합니다. 현행 방송법 65조를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 의결한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가징수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기존 것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기존 규정은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 결정하고 공사가 공보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부가징수한다. 지금은 수신료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 의결한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가징수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차이가 있습니까? KBS에서 정한 후에 국회 승인을 얻으라는 것이 추가된 것이죠. 결국 이렇게 개정된 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2008년에 2차 TV 수신료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결정을 받게 됩니다. 어떻든 지금까지는 TV 수신료 결정에 위헌성이 없느냐는 문제를 검토했고 이제 수신료 금액 결정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금액 결정 논란은 사실상 종식이 됐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죠. 먼저 첫째, TV 수신료 징수 위탁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당초에 한국방송공사법 제정 때부터 있었던 조문입니다. 처음에는 한전에게 전적으로 위탁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1990년인가요? 시행령 23조에서는 이렇게 즉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일정한 사항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라는 규정을 두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후에 시청료 징수 업무의 위탁 규정을 두면서 공사는 시청료 징수 업무의 일부를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했고 그것을 다시 지금과 같이 공사는 수신료의 징수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또 하나 조항은 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 판매인 수입 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 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사가 지정하는 자 한전에게 이제 징수 업무 위탁을 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의 징수위탁 근거 규정인데 이에 근거해서 한전에 전기요금 납부 고지서에 덧붙여서 징수를 하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결국 강제징수제도가 된 것이고 그것을 분리해달라고 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냥 강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TV 수신료 징수위탁 문제는 한전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상 강제 징수한 TV 수신료에 대한 수수료 지급 문제입니다. 방송법에는 공사가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인 방송법 시행령 48조에서는 공사는 징수 위탁 업무를 수행한 한전에게 징수한 수신료 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한전에 2022년에 한전에 7%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금액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김병욱 의원이 최근 국감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2022년 수신료 수입이 연 3조 2천 몇백억입니다. 그 지출을 세 곳에 하는데 KBS, EBS 배분하고 한전에는 위탁 수수료를 지급을 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2022년 기준으로 월 2,500원 수신료 중에서 KBS가 90%, 2,261원, 한전 위탁 수수료가 7%, 169원, EBS가 3%, 70원입니다. 한전이 EBS보다 2.5배나 되고 EBS는 그 배분을 높여달라고 엄청 노력 중에 있습니다. EBS가 배분받은 법적 근거는 방송법 68조, 즉 징수된 수신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동법 시행령 49조에서 매년 수신료 수입의 100분의 3을 EBS에게 지원해야 한다. 이런 이제 규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TV 방송 수신료 관련 쟁점입니다. 정말 우리가 매달 2,500원씩 강제 징수당하는 수신료가 편파적 방송을 하고 있는 KBS에 귀속된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 금액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월 2,500원의 90%인 2,261원, 연 3조 2천 몇백억 원의 90%라면 2조 8,800억, 약 2조 9천억 원이 KBS에 귀속된다는 산술적 계산만으로 그 공정한 집행을 위한 확인 작업이 있어야 할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개선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하나는 강제납부 폐지 여부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강제납부를 하더라도 배분의 균형성 확보가 필요한지 여부의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쟁점 발굴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 언급은 이렇게 간단히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추후 다시 다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첫째, TV 수신료 강제 납부는 공영방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둘째, 강제 납부하더라도 KBS에서만 사실상 독식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국공영방송, 종편 및 다양한 새로운 미디어 육성 내지 활성화를 위해서 적정하고 균형 있게 배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셋째, 징수 사무를 전기료 고지서에 강제 위탁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가입자적 국민의 선택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오늘의 영상은 매듭 짓고자 합니다. 이상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좋은 주제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